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심하게 휘청거렸죠. 미국 증시는 오늘 개장하면서 바로 이걸 반영하며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요. 이 같은 관세 발표에 대처하는 각국의 자세 그리고 업종별, 업체별 태도 어땠을까요?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의류주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가장 높은 관세를 매겼기 때문이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각 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율인데요. 1위부터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캄보디아 49%의 관세를 두드려 맞았고요. 라오스 48%, 베트남 46% 등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CNBC의 수치인데 이 그래프에서는요, 중국이 중위권 수준에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중국은 최상위권 1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존에 20%의 관세를 따로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추가 34%를 더하면 사실상 54%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이번 관세 정책의 가장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서 생산해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의류 관련주, 가구 그리고 장난감 등이 일제히 휘청거렸는데요. 의류주 가운데서 미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나이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전날 마감 종가가 12% 넘게 급락한 채로 마무리가 됐죠. 중국과 베트남에서 신발의 5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나이키뿐 아닙니다.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업체도 있는데요. 어그부츠를 만드는 패션 회사의 모 회사입니다. 데커스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공급을 받고 있고 2위가 베트남입니다. 중국의 공급 업체가 125개가 있고요. 베트남은 68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가구 업체인 웨이페어도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가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가구 수입하는 물량의 56%가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더 들여오기 때문이고요. 장난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장난감 업체들은 동남아의 가장 큰 공급 물류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락이 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같은 날부터 자동차 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날 미국 시간으로 4월 3일 오전 0시부터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 발효가 정식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동차 수입산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 관세 정책의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효가 된 거죠. 각국 그리고 각 업계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는데 최악의 대응은 스텔란티스였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일시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캐나다 공장은 일단 2주 동안 중단하겠다라고 했고 멕시코는 4월 한 달 동안 가동을 멈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되면 고용 업계에도 타격을 연쇄적으로 줄 수밖에 없죠. 시간당 근로자 4,500명이 일시 해고되게 되고요. 미국 대표 직원 900명도 일시 해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텔란티스는 일단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4월 3일을 기준으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들여오더라도 소비자 가격은 인상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출 제품에 관세 부과만 되면 마진이 남지 않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 업계는 어땠을까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할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포드의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가격으로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포드의 이 같은 전략, 일단 자신감은 생산 기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는 앞서 본 스텔란티스와는 다르게 미국 내 생산의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기업이거든요. 테슬라에 이어서 2위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이 일단 기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앞서 지난 사인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페라리 같은 회사들은 이미 10%의 가격 인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초고소득층을 고객층으로 가지고 있고 이미 제품 모델 생산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관세를 핑계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이하고 있는 이 같은 시장 태세 속에서 우리는 가격 전이를 하지 않겠다라는 접근으로 정서를 좀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소비자들이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할인을 해주는 영리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높아질 거라는 이 소비자들의 반 트럼프 정서가 있는데요. 이 같은 정서도 좀 건드려주면서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가운데 저가 소매 판매 업체들은 괜찮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지난 종가 기준으로 파이브빌로우 그리고 달러트리가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파이브빌로우는 간판에서 볼 수 있는 그대로 $5 이하의 제품을 취급하겠다라는 걸 마케팅 핵심으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달러트리랑은 다루고 있는 품목이 조금 다른데요. 파이브빌로우는 10대를 겨냥한 아기자기한 소품들, 휴대폰 액세서리나 키링, 문구류 같은 걸 취급하고 있어요. 달러트리도 $1에서 $10 이하의 제품을 취급한다라는 게 마케팅 취지인데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필품이나 식료품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죠. 이 업체들은 관세로 인해서 또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한 품목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가 마케팅을 회사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올리는 데에 상단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수입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이익은 더 적어지거나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달러트리 CEO는 지난 어닝콜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고소득층이 저가 소매 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고소득층이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달러트리를 많이 방문한다는 거죠. 이들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 품목의 가격은 인상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별 대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서방국들 그리고 중국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굉장히 고수위의 발언을 내놨는데요.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어제 했던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The ambition of these measures is enormous. The effects on the global economy will be monumental. We received confirmation that the latest reciprocal tariffs will not be imposed on Canada. At the same time, President Trump confirmed that the tariffs announced last week against our auto industry will come in and indeed have come into effect today. So while it's progress that further tariffs were not imposed on Canada yesterday, the President's actions will reverberate here in Canada and across the world. Yesterday's actions by the U.S. administration, while not specifically targeting Canada, will rupture the global economy and adversely affect global economic growth. The global economy is fundamentally different today than it was yesterday. Our old relationship of steadily deepening integ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s over. Our retaliatory tariffs that we've previously announced in response to the United States' other tariffs will remain in effect. You know, we take these measures reluctantly, and we take them in ways that it's intended and will cause maximum impact in the United States and minimum impact here in Canada. Clear that these 네,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미국산 자동차에 우리도 25%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대해서 이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반격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스탠스가 국제 무역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권익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고강도의 비판 이어갔죠. 유럽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총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에 대해서 당분간 미국으로의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미국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한다면 그게 어떤 메시지로 들리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죠. 즉 프랑스도 미국에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어제 사인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요. 이제야 국가들이 하나둘씩 여기에 대한 맞대응 반응을 내놓고 있고 기업들도 아직까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AI 피크 아웃 우려에 주가가 휘청이고 있는 데다가 고율 관세 부과 때문에 소매 관련주들도 풀썩 주가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은 미국 증시 아직도 쉽지 않고 불확실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위험 자산에 대한 매매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싶은 시장입니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